이렇게 공동 작업을 해오시면서 중간에 2000년대 초반에 남도 고향 속산 일기라고 해서 김영삼 시인과 이청준 소설가 그리고 작가님과 같이 전남 장흥과 해남, 감친 등 본인의 길을 걸으면서 땅을 느껴보기도 하면서 그런 문학 기획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 중에 작가님께서 이름 모르는 불구를 발견을 하시고 그게 예뻐 보이셨는지 스케치를 하던 도중에 한 아침이 와서 그거의 달걀이꽃이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청준 소설가와 그런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며 그게 또 작가님의 시로, 한편의 시로 완성이 된 게 있는데요. 그 시들은 중간중간에 작가님들의 시가 벽에 붙어 있습니다. 같이 작품과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품은 그리운 작품들과 지지하는 꽃, 싱그러운 폭죽, 그리고 납별 시리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품 설명은 작가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제 작품 소재는 크게 인문학, 그 다음에 정경상수, 그 다음에 꽃 시리즈로 한 것들이 많은데 그 외에도 뭐 칠정원이라든지 마을 원어민 시리즈 같은 것들인데 사실 그 세계가 가장 굉장히 소외됩니다. 그래서 아까 문학 이야기를 벌써 하시라고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싱그러운 북쪽이거든요. 20년대 학구제에 제시되었는데 저기 보면 우리 장에 가면 한꽃이 만개하는 동산이 있습니다. 보면 저기 보면 한꽃 사사기 하나 보다 있죠. 그 싱그러운 북쪽은 거기서 이제 모티브를 얻었는데요. 2003년도 이청준 선생님 소설가 그 세대를 갔는데 학원에 저 한꽃이 이렇게 하나 피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한꽃 사사기라고. 한빛꽃은 되게 좀 꽃이 피는 고개를 숙이면서 또 슬픈 전설들이 많잖아요. 근데 청소년 할머니는 야 저렇게 대차게 어렵구나. 그래서 그 순간 딱 느낀 게 꽃은 돼지가 쏘는 폭죽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하반에 폭죽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야생화들인데 땅에서도 정말 꽃 피우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피우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모든 것을 걸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빵 터지는 순간은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 스님들이 이게 면무력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음의 어떤 순간. 이 판소리 그 창자 명창들이 수많은 덕공을 통해서 꿈을 아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학고제에서 이제 푸른 날이라는 그 주제로 전시됐는데 같은 뭐 연작들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목이 이제 그 서정계 푸른 날에서 했는데 우리 김병현 선생님 아까 보는데 그걸로 같이 전시 제목을 했다. 그 시에서 보면 푸른 날이 절정을 의미해요. 단풍도 절정을 의미하고. 근데 이거는 절정 뒤에 오는 또 하나의 허무의 또 다른 얼굴이 돼요. 절정이는 개화가 딱 되는 순간은 지는 일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허무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또 우리 사실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건데 꽃이 잘 피어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다시 강수로 들어와서 다시 또 이듬해 보면 세상이 더 피고 하는 순간에 그런 원리를 배선이 작동을 하는데 요 지금 지지하는 뜻이 사실은 또 그런 동양의 노장의 순환에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 겁니다. 여기는 그 정읍의 김영화 고택의 그 한옥의 벽인데 원래 이런 지금 꽃이 그려져 있지는 않는데 사미나 갤러리에서 미술관에서 그 한옥 전시 때 이 꽃을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 꽃을 그리게 된 모티브는 저쪽에 보면은 100권짜리 저 작품이 우리 동네 성동 구치소 달별에 그려진 벽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코로나 때 돌 김영옥 선생의 노자가 옳았다고 강의를 들으면서 저기서 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그러니까 서양의 어떤 사상은 종교나 사상은 사막에서 이렇게 발원이 돼가지고
이 모래폭풍이 한번 확 들어오면은 풍경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 삶에 어떤 있는 것들은 다 꽃이라고 생각해요. 가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삶 밖에다가 영원 불변한 거를 설정해 두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동양은 계속 순환하는 걸로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저걸 보면은 제가 성동구시소 앞을 제가 한 15년 정도 살면서 계속 지나다니거든요. 작업실 갈 때. 근데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면 저 벽가꽃은 그대로 있어요. 지지 않고. 근데 그 앞에 뭐 맨드람이나 달걀이나 옥자마나 애들은 피고지고 하는 게 어떤 동서양 철학과 종교를 딱 상징하는 그 두 가지 이미지로 다가와서 이 지금 시리즈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안에서 변하지 않는 건 없다라는 그 주제로 그린 것입니다. 다음 하실까요? 네, 이곳 세 번째 장은 사람다운 길은 곡선이라야 한다라는 제목의 파트입니다. 작가님께서는 느린 선의 미학을 통해서 본인의 한국화의 어떤 서사를 그려오셨기 때문에 그 중에서의 가장 중요한 모티프가 길인데요. 여러분이 발견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길에서는 작가님이 고향 서울에 지금 사시고 계시지만 내려오는 전라남도로 내려오면서 후간의 길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속도와 국정만을 취하고 있는 아주 빠른 길과 여기는 굽이굽이 가지만서도 완연한 풍경을 볼 수 있는 느린 곡선의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느린 풍경 그리고 별을 보여드리기나 납별, 장수 이런 긴 시리즈를 그려오셨는데요. 여기에도 작가님의 시작과 더불어서 이번 전시를 위해서 제가 준비하지 못했던 작품들이 숨겨져 있으니 작가님께서 그 작품 설명을 하나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그 구사하고 있는 그 진기도 저희 의사님 일남 이종환 선생님한테 제가 상황 때 참 배우고요. 그 다음에 제 나름대로 그걸 카메라에서 또 여러 가지 전시에서 좀 개발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기법은 그 특징이 발색법이 있는데 색을 이렇게 쌓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에서 50번 정도 많으면. 근데 저는 그거를 이렇게 우리 그 남도 기체다가 이렇게 기도하고 받았어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거는 맑게 수목을 해서 맑게 채색한 거예요. 저것도 한 30에서 50번 바른 거고요. 그 다음에 약간 중간적인 게 이쪽 그 방길 작업을 놨습니다. 조금 이렇게 목으로 쳐놓고 한 중간 농도 정도 이렇게 바른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빨간 게 우리 그 전라도 묵은김치 있죠. 한 3년 정도 먹은 거. 근데 저거 보면 굉장히 색깔이 강한데, 저 두껍게 바른 유화하고 차이가 있어요. 유화를 저렇게 강하게 바르면 튀어나오고 들어가질 않아요. 근데 장기법은 제가 한 30번에서 50번 색을 담궜기 때문에, 숙성시키기 때문에 처음에 강하게 탁 오는데 또 이렇게 보면 뒤로 물러나요. 그러니까 우리 그 묵은김치가 맵긴 한데 입이 화끈거리진 않잖아요. 그런 딱 그거랑 적절하게 비유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이제 먹으로 해서 계속 여추먹으로 가는 거고요. 그런데 저기 우리 그 김백균 선생님이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우리 한국화가 이렇게 나아갈 때 두 가지 방식이다. 하나는 낡은 방식으로 새롭게 옛날 전통기로 새로운 감각으로 보입니다. 한국화 유기의 그 다음에 하나는 또 우리의 어떤 미각이나 감각을 가지고 다른 미디어로 자유롭게 보여요. 주제에다 선택하고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저는 첫 번째 방식을 잡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다부터 저 뒤에 그림들을 보면 우리 수목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현대적으로 현대 공부를
만약에 우리가 한국화 안에만 안 갖추면은 주제에 따라서 다양하게 어떤 주제에 맞는 미디어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 한국 한국은 절대 어떤 단점이 아니다. 하나의 또 다른 식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그 미술계 구조를 보면은 서양화나 조각을 했던 친구는 절대 한국화 안 합니다. 우리 스파게티 가면은 그냥 국수 하나에 간단하잖아요. 피클이나 뭐 이렇게 하나 뭐 굉장히 간단한데 우리 한식 차리라고 하면 얼마나 번거로워요 이게. 유화 하나 그리면 팔레트 하나 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이제 작업실은 이 바닥 자체가 팔레트입니다. 그것도 여러 번 골라야 돼요. 그 번거로움을 못한다는 거지. 시판에 편하게 하다. 근데 장기 입고 했을 때 꼭 희한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재료 자체에 약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철조망 고수마에는 저거는 사실 뭐 채색 고수 했으면은 다 알아가지고 뻗은 그 털만 가운데 털만 남아요. 그걸로 그린 것이고 그 부재 컨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보니까 그 성동구지서 그 강렬하게 철조망인데 저걸 딱 보는 순간 내가 좋아하는 남도창이네 아니면 흑인 브루스음악이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딱 보니까 못하고 처음에는 딱 직선화되어 있어요. 이쪽으로 첫째만 빠져서 정확한 간격으로 했을 때는 음악이 흐르는데 성동 근처가 한 40년 되다 보니까 저게 삐뚤어지고 하면서 아주 아름다운 멜로디가 생겨나고 철조망 선이 붙었다 떨어졌다 해서 리듬이 생겨나요. 그리고 어느 쪽으로는 GP 제가 상당한 GP가 되는 기엔제 전시인데 그래서 저 철조망이 그냥 음악이더라고요. 그래서 40년에 그 세월이 만드는 하스키한 목소리의 음악이 있는데 그 느낌을 아주 비싼 좋은 붓으로 그리면 그 느낌이 안 나요. 다 털가지고 그 남은 가운데 남은 틀을 딱 그리면 자연스럽게 갈길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동양으로만 이해하지 저게 나오는 거예요. 유학에서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국화를 잘 우리가 활용을 하면 하나의 새로운 무기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하는 사람들은 유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달라스의 주정훈 선생님한테 유화를 한 20년 정도 배운 지 오래됐는데 가끔 제가 유화를 해보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편해요. 그런데 주정훈 교수님 어떻게 했어요? 우리 달라스야 이제 대가십니다. 서로 통하는 게 많아요. 진짜 통하는 게 많아요. 저분도 그냥 굿이다, 오로지 굿이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스모카가 동양 같은 거에 근데 생각하는데 그는 스모카의 미학이 절대 먹여 있지 않습니다. 먹으면 그냥 질려져요. 사실 굿에 있어요. 굿을 어떻게 잘 쓰느냐에 따라 달려있지 먹여 있지는 않습니다. 많이 걸려있는 소위 문학 그림자들이나 이청준 소설가나 문학평론가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면서 특히 이청준 소설가님하고는 30여 년간 글 그림 작업을 같이 협업을 해야 했는데요. 그 선생님의 서편제, 선왕동 나그네, 이어도 병신과 머저리 이런 소설들의 표지화를 직접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원화들을 보실 수 있고요. 이청준 선생과의 함께했던 아카이브 시리즈들이 같이 있고 실제 발간했던 책들이 옆에 있으니까 책들도 같이 이렇게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인물화가 크게 있는데요. 아마 이 인물화의 주인공과 아까 제가 봤을 때 촬영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김현석 대표님의 모습도 같이 볼 수 있고요. 설경구, 박명성, 이말년, 추신수, 선동열 네, 이렇게 같이 인물화 시리즈도 같이 있는데 이거는 따끈따끈한 가장 최근의 작품이고요. 여기 보시는 작품은 선생님의 장춘 시리즈 30m에 달하는 장춘 시리즈를 디지털로 작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미디어 영상 작업인데 중간중간에 인물들이 숨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여기
마지막으로 취하선, 아까 잠깐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취하선 영화에 최민식 배우의 배역을 실제 오원 장승업을 배역을 하셨는데 그 작업들이 같이 실제 원화도 들어가 있습니다. 작가님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막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제 이방에서 끝내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사실 중학교 선생님 하시다가 교사도 하시다가 이제 하나로 길을 갔었는데 시골에서 이제 저희가 중학교 선생님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사를 그만두면서 하나로 길을 들었을 때 엄청 싸웠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그 시끄럽고 밥상에서 그냥 또못 먹으면 아버지 저는 우리 고향 친구들이 생각해서 엄청나게 정말로 고생했는데 저는 아버님 고생을 대신해가지고 저는 편하게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우리 아버님은 정말 또 명방도 넣고 이렇게 그림도 잘 그리시고 했다고 그러시고 그래서 저는 한 10년 정도 떨어져 살았는데 그때 아버님 그 말만 들었지 사실 2, 3년에 한 번 정도 벌가 말고 했어요. 아까 14시간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좀 부끄럽게 이렇게 떠나서 이렇게 고향에 가는 좀 좋아하시지는 않아요. 정말. 저쪽 어느 쪽 그림이 저희 아버님 추상합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 그때 한 3학년 때 봄에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저희 마을 제각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때는 아버님이 엄마에서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어깨너머로 구경만 하다가 오고 그랬거든요. 1시간 정도 아무 말씀 안 해서 그냥 그림을 그리시고 그럼 먼 산에서 이렇게 비둘기 우는 소리가 오는데 그때는 꿀벌 소리가 들리고 동백꽃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나중에 아버지가 들어오니까 배송 2만 거의 생산을 넘나들다 요양차 오셨다고 나중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또 하와이 키우는데 저 사진은 아버님이 그 부천에서 미술하시고 우리 작은 할아버지랑 찍은 기념사진이 있는 걸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그 10년에 돌아가셨지만 아버님 생각이 굉장히 나네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창준 선생님은 저희 고향에 대단한 선수가시고 더 오래 살았으면 노벨상도 충분히 받았으면 문화선진인데 2003년부터 한 5년 정도 집중적으로 누군가 콜라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총 130여 년이 되더라고요. 그 기간이 가는데 그래서 2008년도에 돌아가셨을 때 아이고 내 선생님하고 작업 수행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으로 문학과 시선사에서 전집을 내시라고 해가지고 사후에 제가 성 내용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게 지금 저 작품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치아선에서 이번 감독님의 하고요. 왼쪽 그림이 치아선 보시면 첫 번째 작품입니다. 배우이 설자하면서 배우 착하시는 그림입니다. 그때 소개했던 그대로 지금 그 독자 그리고 그다음에 가운데는 친식 영화 지금 친식을 잘 그리고 그다음에 아래 영상이 나오는데 저 안쪽에 그 친식이가 그린 그림도 있습니다. 천재와 신장까지 그리고 이제 그 원숭이 그림 장면에서 나오는 원숭이 그림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핵시리즈인데 아까 그 신혼 국수처럼 같은 주제인데 인프라예요. 근데 스포츠 스타나 저기 연예인들 보면은 이 시대가 결정적인 시대적으로
그런데 아까 그 신한번 동영상 대중학교로 다 연예인. 그런데 박 대표도 보니까 나중에 영국인이더라고요. 사실은 영국인인데 나중에 이제 정치가로 됐는데 그 설교는 제가 군대 있을 때 그 잠깐 한 달 정도 인연이 있어가지고 이제 도와주는 같이 공연에 인연이 있고 이말년 씨는 또 경주에 가서 또 제 그림 보고 인연이 돼가지고 아마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예요. 인스타에 이 친구랑 같이 사진 찍는 걸 올렸더니 보통 내가 올리면 한 많이 봐야 한 300명, 400명 뭐 이렇게 와서 보는데 이 친구 올렸더니 85만인가 와서 봐. 와, 됐다 이렇게 와서 들어와서 본 사람만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기 유명한 우리 신동님 우리 학원의 대표님 아드님이 또 스포츠 매니저를 하는데 그 친구 소개로 또 박명상 대표도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그 저기 직접 또 사인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적혀 있는 그 글씨 스케줄은 전부 본인들이 쓴 겁니다. 그리고 또 예주 추진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작품은 2017년도 전남 수업 옛날에 플레이오프 때 한 작업인데요. 그때 그 이승리 선생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숙제를 줘가지고 30m 그림을 하나 그려달라고 해요. 전남의 여러 풍경들을 한 화면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리고 동남아 풍경입니다. 양축, 김몸이라는 건데 이 작업을 하면서 약간 욕심을 내봤어요. 그 중국에 가면은 한국망의 부춘상 거도가 유명한데 내 나름대로 한번 그 범나의 풍경을 그려보자 했는데 마침 그 장춘이라는 해남에 그 마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또 김대표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범나의 김범이라는 분도 있지만 아무 일 없이 잘 지낸다 그런 뜻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를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작품 싹 걸어보면 다이어트는 못 걸으니까 영상으로 선보여야 되겠다. 근데 영상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사람들이 많은데 저걸 나중에 좀 움직이게 만들 생각입니다. 지금 아이들 사람들이 안 움직이는데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시골에서 그 아랫버스 있죠? 옛날 타조리는 피부장으로 버스 타고 가면서 그 버스 창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면 돼요. 이렇게 지나가는 풍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난도 풍경, 봄날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은데 이 시리즈는 좀 한번 개인적으로 계속 힘을 잡습니다. 정시간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한국화와 실험을 해주셨는데 저는 작가님이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한국적인 사람이셨거든요. 그냥 이 한국화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고 한국을 벗어나도 한국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K 컨텐츠가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시가 K 컨텐츠로서 앞으로의 전남 그림 주간에서 특히 더 이렇게 부흥하는 전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작가님의 행보를